자, 이번 시간은 150쪽이죠.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이거는 신고필증 받은 이후에 하는 일이잖아요. 이번에 그 6월 3일자로 앞으로 6월 3일자로 그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 개정이 좀 될 예정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번 부족한 게 조금 보완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거의 100% 확실시 되니까 제가 지금 합기공을 하면서 지금 이 진행하면서 이번에 개정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부터 할 내용이에요, 지금. 자, 해제 신고 들어갑니다. 해제 신고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나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밑에 제출해야 한다 X잖아요. X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해제 신고서를 좀 늦게 내고 했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 안 하면 시공부는 우리가 계약 해진 걸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근데 시험엔 해야 한 다음에 X로 나오니까 그렇게 익혀둡니다. 오늘 지금 빈출 오답 지문도 신고필증 받은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해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X로 나왔잖아요. 이미.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또 10년 전에 나온 거고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하지 말란 말은 아니라는 걸 출제자도 알거든요. 그냥 이거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올바르게 잘 했잖아요. 기간 안에 정확한 금액을 잘 신고했기 때문에 거래 신고의 의무는 다 한 거고 해제 신고까지 좀 늦게 했다고 해서 이까지 걸 가지고 과태료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당신네들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해제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왼쪽에다가 폐지됨 이렇게 쓰세요. 동그라미 2번 폐지됨. 개공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서명 달인이 꼭 있어야 한다. 아까 시간에 거래 신고할 때는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만 신고서에 서명 달인이 제출했잖아요. 뭐 개공 혼자서 신고하더라도 거짓 신고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해제 신고는 당사자 서명 달인을 꼭 받아오게 했었어요. 정말로 둘이 계약 해제했느냐 이걸 확인 받아오는 의미인데 그렇게 계속 진행했더니 번거롭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결국엔 셋이 만나야 되잖아. 뭐 만나긴 하겠지만 해제 신고서 쓸 때 개공도 사인하고 두 사람의 서명들을 받아서 직접 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개공 혼자서 하자. 개공 혼자서 서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이제 틀린 걸로 그리고 이거는 100% 통과돼요. 이거는 법률 개정이 아니니까 법률 개정은 국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 국토부에서 바로 통과시키거든요.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00%예요. 100%. 100%니까 2번은 폐지됨. 이렇게 하면 더 좋지 뭐 우리한테는. 해제 신고할 때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러면 X로 그러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폐지됨. 그래서 끝에 있어야 한다. 괄호 열고 X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게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틀린 지문이다. 3번. 그럼 해제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 등 확인서라는 것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그다음 4번은 바로 전 시간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고 여기서 해제 등을 했으면 해제 등이 이루어졌을 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오늘 신설된 내용이다. 해제 신고는 더 쉬워졌다 이제. 두 사람의 서명 날인을 받아와야 한다면 틀립니다. 직거래면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제출하고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만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익히시면 돼. 개공만 서명 날인을 제출한다. 자, 정정 신청. 정정 신청에 밑에 이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나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 그러면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 치고요.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에 다음의 내용이 뭐 되어 있다. 잘못 기재된 경우. 어디에 잘못 기재됐다고? 신고 필증에. 내가 신고를 실수로 잘못해서 신고 필증에 아래 있는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정 신청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긴 하지만 그렇게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중요한 건데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이렇게 외우자. 전주 상사. 전주 상사. 전주에 있는 상사에서 비대를 팔아. 비대를 파는데 이 비대를 사면 사은품을 줘요. 어떤 종류의 사은품? 소지면 라는 사은품을 줘요.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소지면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기업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이게 전주 상사예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개공의 상호, 사무소, 소재지. 전주 상사. 비대가 중요합니다. 비대를 잘 보신다. 비대는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둘 다 비율이에요. 둘 다 비율.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이 저 미음 끝에 있어요.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종류, 부동산 등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문, 면적 이런 것들입니다. 밑에 이제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소지면 써드렸고,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이런 건 정정 신청할 수 없다.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걸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거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인적사항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이 거래 지분은 X죠. 거래 지분 비율은 5인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까 거래 지분 비율은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2명 이상일 때 2분의 1, 2분의 1 이런 걸 말했죠. 다음에 거래 지분은 토지 100분의 30, 건축물 200분의 90 이런 걸 말했는데 여기는 비율만 된다. 지분은 없다. 그다음에 거래 금액, 금액은 정정이 안 돼요. 내가 거짓 신고했는데 들켰는데 아유 내가 숫자를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우기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과태료 받겠습니까? 자, 됐고 동그라미 2번. 역시 정정 신청하는 방법인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발급받는 신고필증에 정장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셋 다 서명 날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 직거래면 당사자가 하고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날인하라는 뜻이에요. 셋 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셋 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제. 해제 신고할 때는 3명 다 했었잖아요. 그것마저 폐지됐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전부 다 직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날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3번이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걸 정정할 때는 해당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에 정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이것만. 다른 건 안 되고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것만. 다른 건 하나부터 틀립니다. 이것만 단독 서명 날인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주세요. 자, 변경신고합니다. 변경신고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 밑줄 치시고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량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틀리죠. 다 할 수 있다.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다 할 수 있다. 다음 미지면 조가 중이라고 써 있는데 뒷장 가보시면은 자 이제 변경 신고 변경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자 미지면 조
중이라고 돼 있는데 조가중잔까지 이번에 추가됐어요. 잔. 조가중잔. 자꾸 바뀌는가 몰라. 저번에 작년하고 올해 초에 잔뜩 바뀌어가지고 앞 글자 새로 만들었더니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잔, 곧 말씀드릴게요. 자, 미지면, 거래 지분 비율도 있고 거래 지분도 있고. 아까 거래 지분은 정정인 없었잖아요. 아까 여기는 정정 신청은 비둘,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만 있었잖아요. 여긴 거래 지분 비율도 있고 거래 지분도 있고. 미지면, 부동산 등의 면적, 조가중,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과 지급일인데 그 중도금과 지급일 오른쪽에다가 쓰세요. 이번에 추가된 거니까 잔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도 변경 신고 대상에 이번에 또 추가됐다. 이게 원래 잔금과 지급일이 작년에는 있었어요. 근데 올 초에 이 법을 통합하더니 뺐더라고요. 잔금 지급일 뺐더라고요.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중도금이 바뀌면 잔금도 바뀌는 거 아니냐. 왜 잔금 지급일은 변경 신고 안 되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빼먹었다고. 실수로 빼먹었으니까 다시 넣어주겠다고. 말도 안 돼 정말. 그런 거 실수하면 어떻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 힘들게. 그래서 우리는 빈출 오답지문 있잖아요. 빈출 그것도 수정해야 돼요. 잔금과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할 수 있다. 5로 해야 돼. 5. 밑에 해설은 지우고요. 잔금과 잔금 지급인 변경은 올해 변경 신고 대상 삭제되었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오답 지문이 아니고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5로 잘 고쳐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비지면 조가중잔. 더 힘들어졌네. 조가중잔. 중도금과 지급일도 되고 잔금과 잔금 지급일도 다 되고 이제 아직 개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곧 개정될 게 확 실시되니까 추가한 거예요. 어차피 추가된 이건 반드시 추가됩니다. 실수로 뺐는데 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추가됩니다. 다음 시옷 니응. 공동 매수에서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될 경우만 해당한다. 뭐냐면은 처음에 매수인이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신고했었는데 갑은 3분의 2, 을은 3분의 1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거래 지분 비율 이것이 변경된 거죠. 이거는 매수인 변경이 아니라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된 거고 매수인 변경은 뭐냐? 갑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을은 해제해서 빠져나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일부가 뭐 될 때만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될 경우만 변경 신고해줘요. 근데 이렇게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매수인이 교체가 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 안 돼요. 추가나 교체는 X라고 쓰세요. 이렇게 추가나 교체가 될 경우에는 변경 신고할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다음 이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등이 다수일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동산 추가 교체되면 새로운 부동산이 들어오니까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자, 2번. 일단 미지면 조가중잔. 뭐 적응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이것만. 다음 변경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몇 줄이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셋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직거래면 당사자가 변경 신고서 서명 날인, 개공이 중개사면 개공이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해라. 3번. 근데 뭐는 변경이 없고 면적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 계약금 다 주고받았고 거래 신고 다 했고 중도금 직전, 잔금 직전인데 어떻게 면적은 그대로고 두 사람 간의 거래 가격만 바뀌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래 가격만 변경 신고를 하러 올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서 내라. 그래야만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준다 이거죠. 면적 늘고 금액도 늘었으면 당연한 거죠. 변경 신고서만 내도 돼요.
면적 줄고 금액도 줄어도 변경 신고서만 내면 되는데 면적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라. 그럼 4번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해 줄게. 이런 얘기죠. 더 알아보기는 읽어보세요. 방금 했던 거니까. 자, 과태료 갑니다.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는 딱 하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딱 하나. 3천만 원 이하. 자, 500만 원 이하는 우리 이렇게 외우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0이라는 신고 안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포함되죠. 거래 당사자로서 개공으로 하여금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한 자. 그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한 자, 방조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좋아요. 오른쪽에 이제 5% 이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매도인, 그다음에 매수인, 그다음에 개공. 근데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거짓 신고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이럴 경우는 당사자는 거짓 신고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 개공은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된다 이거지. 됐어.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 거기에 볼 텐데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원해. 개공은 싫대. 당사자가 좀 해줘봐. 싫어 안 돼. 나 절대 나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난 절대 법 위반 안 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싫어. 당사자가 보비 더 줄게.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원해. 근데 개공이 싫다. 끝까지 싫다. 흔들거리니 끝까지 싫다고 그랬어. 그래서 개공이 그러면 내가 당신네들 거짓 신고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계약서 새로 써줄게. 직거래로 계약서 새로 써주고 신고서도 직거래로 새로 써주고 보비 현금 받고 영수증 없고 전화번호 다 지워. 우리는 모르는 사이야. 카톡 우리 단톡방 다 나가. 네. 개공이 거짓 신고를 뭐 했어?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도와줬고 당사자는 뭐가 아닌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걸리면 의리 있는 사람들이면 우린 직거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럼 당사자만 과태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당사자가 뭐래? 걸리니까 저 사장님이 써준 거라고. 그럼 개공이 이제 조장 방조했고 당사자는 직거래였다가 직거래가 아닌 게 된 거잖아요. 이게 신고 의무자가 아니었다가 신고 의무자이었다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닌 자도 과태료 주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개공은 500 이하 과태료, 당사자는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네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거짓 신고한 자, 그다음에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그다음에 거짓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신고한 자. 이 넷을 제일 싫어합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는 신고한청에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동그라미 2번은 그 개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신고한청과 등록한청이 다를 때인데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안에 그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 더 통보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구에 있는 개공이 저 B구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했다면 B구에 신고하잖아요. B구에 신고하는데 거기에서 위반해가지고 B구에서 여기 A구에 있는 개공에 과태료 줬으면 이 B구가 A구청장에도 통보해 주라는 얘기예요. 10일 안에 통보라고. 자, 자진신고 감면 갑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도죠. 신고관청은 다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도 있고 면제해 줄 수도 있다. 감경 또는 면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묶으시고요. 미음은 따로 냅두고. 자, 기역하고 디귿하고 또 한 세트고, 니은하고 니을하고 또 한 세트예요. 기역은 당사자인데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것을 요구한 자. 디귿번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니은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니을 신고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한 자. 이렇게 짝이 만들어져요. 아까 위에서 제일 싫어하는 4명. 미음은 이따가 배울 외국인 등의 신고를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다 포함돼요. 포함되고. 자, 감정 면제 기준. 일단 그 위에 5가지 잘 알아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과태료 감경 면제 기준이 없죠. 감경 면제가 없어요.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경 면제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진 신고는 가서 우리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건 깜빡하고 60일 지났다는 얘기인데 60일 지나면 가서 신고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신고 안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신고하라고 그러겠지. 그때 가서 과태료 받는 거고. 이게 거짓 신고 쪽만 들어있는, 거짓 신고 애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다. 기준. 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 밑줄 치고 조사 시작 전에 위에 위반자를 자진 신고했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라는 것은 셋 중에 가장 먼저 온 사람만. 그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 협조했다. 조사 시작 전에 하면 전액 면제. 자, 조사 시작 후, 이게 중요합니다. 조사 시작 후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면 50% 감경.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 끝까지 성실 협조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조사 시작된 시점은 신고한청이 자료 제출해봐라고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로 한다고 돼 있네. 발송한 때. 도달한 때가 아니네. 발송한 때로 한다. 뭐 이런 건 뭐 그런 것도 낼라나. 자, 오른쪽에 감경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거래계약 관련해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한청에 통보되었다. 2번이 중요하죠.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 자진 신고하여 3회 이상 감경 면제 받았다. 그럼 4번째부터 안 해준다는 얘기야. 상습범이죠. 3번 이상 감경 면제 받았다. 밑에는 뭐 입증자료 제출해라. 자진 신고하려면. 이쪽에 문제 풀어보죠. 틀린 거. 앞에도 아까 있었는데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아까 그거 안 풀었다. 151쪽에 문제 풀어보죠. 변경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사유 다 골라라. 변경신고서 아까 이거 미지면 조가중잔 자, 거래 지분 변경. 그렇죠. 여긴 거래 지분도 되고 거래 지분 비율도 되고 비지, 지, 조건 또는 기한, 조가중 되고요. 면적도 되고 중도금 지급일도 되고 밑에 해설도 중도금과 지급일 옆에다가 잔금 및 지급일도 추가해서 쓰세요. 잔금과 지급일도 추가해서 쓰시고 이거 다 맞는 걸로 출제된 거예요. 다음 154쪽에 틀린 거. 자, 작년에 나온 문제군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 부담한다. 맞았죠?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는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지. 개공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맞죠? 500이야. 신고관청은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으면은 보완하게 할 수 있지. 그다음에 신고관청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3천만 원 이하죠. 과태료가 틀렸네. 자, 거래 신고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 이제 158쪽 갑니다. 158.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자,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적용한다. 누구에게만. 외국인 등. 대한민국 사람은 적용 안 된다.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따로 돼 있는 단원입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 따지지 않고 다 하죠. 다 하는데 이 단어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돼. 소유권. 오른쪽 가보시면 소유권 취득할 때만. 매매는 왜 빼냐면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그래서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궁금하니까 신고하라고. 부동산 등에 대해서 다 신고합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다 신고하고요.
그리고 매매계약은 거래신고는 1장에서 다뤘고요. 2번이 이제 이 부분의 적용 부분인데 매매 빼고 교환, 증여 다 소유권 취득이죠. 그다음에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외국인 등으로 변경 다 이게 소유권 취득만 적용해. 또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다 적용 X라고 잘 골라야 돼요. 다 적용 X라고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소유권 취득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따로 법이 있었죠, 원래.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했거든,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적용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부동산 등이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건물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맞았어요. 맞았는데 올해는 건물 취득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부동산 등 다 적용하니까. 자, 그러면 외국인 등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외국인 등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다.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당에 들어가고요.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단위에 적용되고 3번 그럼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는 무조건 적용되니까 3번은 대한민국 안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인 거죠. 그랬어도 사원이나 구성원의 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사실상 외국인이 맞는 게 아니냐. 2분의 2 이상이면 2분의 1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2분의 1은 외국인인 거죠. 이런 뜻이죠, 이게. 그럼 2분의 1이 대한민국 사람이어도 적용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은 외국인이라는 뜻이니까. 또 사원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외국인 등이 자본금 의결권 반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법인도 단체도 다 적용된다. 외국 정부 이번에 신설됐죠. 신설됐어. 외국 정부도 외국인 등에 속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속한다. 5.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또 비준정부 간 기구 다 들어있습니다.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자, 오른쪽 메뉴에 빈출 질문 풀어볼게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면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설립된 법인이어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적용돼요. 왜? 2분의 1은 외국인이니까 적용되는 거죠. 다 적용한다. 외국인에게 속한다. 자, 저 밑에 2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양거는 1번 제목이 뭐예요? 계약. 신고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신고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으로 인한 신고. 계약에서 매매는 빼죠. 거래 신고하니까 교환하고 증여가 들어갑니다. 계약으로 인한 신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계약 외로 인한 신고는 상속 경매 같은 거. 세 번째 외국인으로 변경되어서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 3가지 신고가 있습니다. 자, 계약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거래 신고하는 건 빼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 이거 조심합니다. 계약 체결일 여기를 부동산 취득일 하면 틀려요. 그렇게도 이미 출제됐었어요. 메모하셔도 돼. 부동산 취득일 하면 틀립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기한이 같잖아요. 기한이 같은데 이게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고 신고서가 달라요.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냈잖아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여기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매매가 아닌 것들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어렵잖아요. 실거래가 신고는 아니에요. 이거는. 실거래가 신고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고하는 이게 얼마나 갖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계약일부터 60일은 신고해라. 다음 페이지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3번 신고하지 않았다, 거짓 신고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거래 신고는 좀 전에 배웠지만 거래 신고는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아니잖아요. 신고 안 해도 300 이하, 거짓 신고해도 300 이하. 둘 다 300 이하예요. 근데 이왕이면 거짓 신고만 내.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 원이 과태료 처한다 이렇게 내면은 왜 이렇게 싸지? 거짓 신고는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양거로 2번 계약 외에는 뭐뭐 있느냐? 5가지. 일단 시험에는 상속하고 경매만 나왔어요. 그 외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은. 상속, 경매, 또 확정,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 그 외국인 등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수용됐네. 일정 기간 동안 그 사업이 이용이 안 됐네. 다시 환매할 수도 있는 권리.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 그다음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 5가지. 다시 읽어보죠. 상속, 경매, 확정 판결, 그리고 환매권 행사, 또 법인의 합병이다. 이렇게 계약 외 원인일 때는 2번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취득한 날이죠. 이건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일부터 이렇게 내진 않아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뭐 상속이면 상속 개시이겠지. 경매면 대금 완납일 거고. 6개월 안에 신고해라.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자,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 등이라 하세요. 제가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부동산 등.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왜 제가 실수했냐면 작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꾸 실수하네. 꼼꼼하게 고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토지만 적용했는데 이제 올해는 부동산 등이 다 적용하니까 자, 그 토지가 2번 나와요. 첫 줄에 토지, 세 번째 줄 토지를 다 부동산 등이라고 고쳐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다. 근데 그 당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이럴 때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라.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계약일 땐 계약일도 알아야 되니까 계약 체결일 60일 300, 계약 외일 땐 6개월 100, 계속 보유도 6개월 100,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렇게.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게 신고. 신고는 항상 과태료죠. 과태료. 자, 이제 허가. 허가는 원래 토지만 허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부동산 등이 아니에요. 토지만 허가를 받는 겁니다. 건축물 가지고 허가 받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도 토지만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자,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음의 토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시작.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야생생물. 자, 이거 외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외국인 등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장이나 지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잖아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 거고, 이거는 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특별히 외국인이 살 이유가 없는 땅인 거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첩인도 아니고 왜 사냐 이제.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은 외국인 등에 한하여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됩니다. 신고 허가는 전부 다 신고관청이에요. 자, 계약 체결 전에. 자, 그리고 밑에 2번 3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배우죠. 나중에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겹칠 수도 있잖아요. 이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겹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쪽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거야. 허가를 2번 받진 않죠. 3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그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그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인정되면 꼭 허가를 해야 돼. 꼭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허가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이 15일은 다음 주에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도 15일이죠. 토지거래는 다 15일,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준다. 5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여 벌금에 처한다. 정리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좀 잘 쓰세요. 결국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는데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계약이 있다면 허가가 있어요. 신고는 아까 계약도 있고 계약 외도 있고 계속보유도 있는데 허가는 계약에만 있습니다. 신고는 사후 신고, 계약일부터 60일, 허가는 사전 허가,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받아라. 자, 만약에 신고를 위반했다,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할지라도 그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계약은 유효해요. 계약이 그걸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얼마 이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지. 근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는데 허가를 안 받았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그러면 계약은 뭐예요? 무효. 계약은 무효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이니까 영어로 외워주려 했죠. 툴툴 이렇게 외워요. 툴툴하고 외워요. 그래야 잘 외워져요. 툴툴. 자, 이걸 이제 바꿔치기예요. 유효, 무효, 바꿔치기, 과태료, 징역벌금, 바꿔치기. 바꿔치기를 하면 잘 맞출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4번 신고 허가 절차. 1번 밑줄 안 쳐도 돼요. 부동산 등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허가 신청하고 싶으면 6호 서식,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 그러니까 한 장으로 다 처리되는구나.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그럼 이제 첨부 서류인데 첨부 서류가 증여, 밑줄 안 쳐도 돼요. 증여 계약서, 네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네네. 경매, 경락 결정서, 그러네. 환매권 행사, 환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 판결, 확정 판결문, 합병했다, 법인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네. 3번,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내네. 4번, 허가 신청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허가 신청할 때는 계약서가 없죠. 그러니까 못 내니까 우리는 허가를 받고 뭘 하겠다, 계약을 하겠다는 합의서는 내야 돼. 합의서. 결국 여기까지 보면은 뭐만 빼고 다 낸다. 교환계약서 빼고 다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교환계약서 빼고는 다 낸다. 그러네. 우리 거래 신고할 때도 아까 매매계약서 안 냈잖아요. 안 냈는데 교환계약서 빼고는 다 내는구나. 자, 양거로 2번 신고서, 허가신청서 제출 대행. 외국인 등에 위임받은 사람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또 심지어 허가 신청서까지 다 제출 대행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허가 이거를 예를 들어 개공이 교환 계약을 중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개공이 허가 대상 토지 계약을 중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이쪽에는 개공이 중개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라 이런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만 개공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개공이 한 번도 안 나와. 갑자기 실종돼 버려. 우리 토지 거래 허가 할 때도 개공 한 번도 안 나오죠. 아, 그렇구나. 외국인 취득 쪽은요, 개공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개업 공인이 한 번도 안 나왔죠. 뒷장 가시죠. 신고 등의 관리. 신고 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받은 거 따로, 그다음에 계약과 계약 외로 인한 취득 신고, 계독 보유 신고, 또 허가 내용 이거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도, 특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 다만 특시는 바로 국자에게 제출해라. 그리고 제출받은 특광도, 특도, 시도지사는 제출받고 1개월 이내 국자에게 또 제출해라. 이게 아까 또 거래신고하고 달라. 이게 또 사람 힘들게 말이야. 아까 거래신고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거래대금 지급 정면제를 가까봐, 계약서 사본 가까봐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그냥 시도지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보고하면 돼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매월 몇 번? 매월 1회 국장한테 보고해라. 또 용어도 적절해. 보고라는 표현을 쓰죠. 보고. 여기 매월 한 번. 그런데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요, 외국인 등이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것만 다 모아서 거래 신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의 그냥 취득 신고, 계속 보유 신고, 또 허가 이 모든 내용을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 분기 종료일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뭐하라고? 제출하라고. 이게 또 제출이라고 써있어. 보고라고 하든가. 용어를 좀 통일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받은 것을 또 1개월 이내 이거는 매월 1이라고 하더니 여기는 1개월 이내에 또 국자에게 제출하라고. 그러더니 특시는 그냥 바로 국자에게 제출하래. 특시니까. 이게 좀 달라요. 왜 사람 힘들게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걸 몰라. 자, 그냥 이런 것도 하시고 밑에 예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더 옳은 걸 찾아봅시다.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는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속한다. O. 맞죠? 외국인 등에 속한다. 2번. 외국인 대한민국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죠. 60일. 3번.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토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오타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일부터 6개월에 신고해야죠. 네, 틀려서 답이 1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 중개 실무로 쭉 이어지겠습니다. 자,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시고 화이팅! 우리 힘내십시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